자, 이번 시간은 확통 135페이지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에 대해서 시작해 봅시다. 여기 쪽은 어디 쪽이랑 많이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도수분포표였죠. 도수분포표에서 배웠던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편차 거기랑 연결이 되거든. 그럼 오늘은 얘를 보면서 중3 때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이산확률 분포의 기대값에서는 이렇게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거고, 오늘 배우는 건 이산확률 분포의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를 배울 거야. 근데 기대값은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분산과 표준편차는 우리가 삼포도라고 예전에 배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랑 비교해 가면서 공식 정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도수분포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점수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수학 점수를 40점 받았고 50점 받았고 60점 받은 학생들이 있다고 볼게. 그럼 얘네들의 값은 변하는 값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기를 별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학생들이 몇 명인지를 총 얘기할 때는 우리가 도수라고 해서 얘를 도수분포표라고 얘기했었어. 그럼 40점인 학생이 예를 들어 4명, 50점인 학생이 예를 들어 몇 명? 2명, 그리고 60점인 학생이 예를 들어 4명,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총 합계는 몇 명? 10명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던 평균 한번 구해보자.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40점짜리가 4명이 있으니까 40을 4번 더하고, 그 말은 40에 4를 곱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50에 2를 곱하고 60에 4를 곱해서 이렇게 더해보면 이게 바로 점수들의 총합이죠. 근데 총 몇 명의 점수들의 총합? 10명의 점수들의 총합이니까 이렇게 10으로 나눠서 우리가 얘를 평균이라고 했었고, 뭐 굳이 구해본다면 40점이 4명이니까 160 더하기 100 더하기 240, 그러면 얘가 400에 500, 그럼 평균이 딱 50점이 나오네. 요런 상황이야 지금 현재. 근데 이 10으로 나눈 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각자에다가 얘도 10으로 나누고 얘도 10으로 나누고 얘도 10으로 나눠서 각각을 곱해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얘를 가지고 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게. 이산확률 분포표. 자, 이산확률 분포표는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먼저 쓰기로 했었죠. 그리고 그 밑에 확률을 쓰기로 했어. 그럼 이 확률 변수는 똑같아요. 이 별량들을 얘기해. 40점, 50점, 60점. 자, 그런데 이 밑에는 도수가 아니라 확률을 적어야 되잖아. 그럼 이 확률은 무슨 확률을 얘기하냐면 총 10명의 학생이 있죠. 10명 중에서 한 명을 우리가 뽑았을 때 40점 받은 학생을 뽑을 확률을 얘기해. 그 말은 10명 중에 4명이 40점이니까 40점짜리 학생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4, 그리고 50점짜리 뽑을 확률은 10분의 2, 10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확률들의 총합은 항상 1이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산확률 분포표죠. 뭐 중학교 때는 얘네들을 이제 상대도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전체 학생 수분의 도수의 학생 수, 별량의 학생 수를 상대도수로 나타내는데 지금은 우리가 확률이라고 바꿔서 얘기하는 것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아까 구했던 이 평균이라는 식을 보니까 이 이산확률 분포표에서는 각각의 별량과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하고 곱해서 나타내서 구한 게 평균이잖아. 그래서 결론,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표를 예를 들어 여기다가 써본다 한다면 x1, x2, xn, 그리고 그 해당하는 확률을 p1, p2, pn이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 될 거고, 여기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자. 기대값을 구해보면 우리가 기대값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에서 expectation의 약자 EX라고 보통은 표현할 거고, 그건 어떻게 된다? x1에다가 p1을 곱하고 x2에다가 p2를 곱하고 점점점 어디까지? 마지막인 xn에서 pn을 곱해서 더한 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평균을 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보통은 m으로 표현할 거야. 이 m은 평균의 약자인 민에서 따온 거야.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평균 기대값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근데 얘를 우리가 수원에서 좀 배웠으니까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시그마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뭐 K를 써도 되고 I를 써도 되는데 보통 I를 많이 쓰니까 I부터 할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 PI의 총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그마 i는 똑같이 1부터 n까지인데 xi까지는 똑같은데 요 확률 있지? 이 확률을 각각을 쓰지 않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라지 p의 확률 변수 x가 i일 때에 바로 확률 질량함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왜냐하면 i에 1 집어넣어서 x가 1일 때 확률이다라는 이 의미와 i에 1 집어넣어서 p1이다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표현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적었던 이 두 가지 표현법 있죠. 얘는 왜 선생님이 설명을 했냐면 문제에 갑자기 얘네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얘가 평균을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아야 우리가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 의미 정도는 알고 있자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구할 때에는 이 위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 요게 1절. 자, 그럼 이제 평균을 다 구했으니까 두 번째 이제 분산으로 가보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나 한번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 뭐 예로 그대로 가볼게요. 분산. 자, 그럼 이 평균은 방금 우리가 구했으니까 옆에다가 적어놓자. 평균은 50. 자, 그럼 두 번째 분산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게. 자, 분산을 알려면 분산 좀 내려서 해볼까? 자,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이 편차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 분산이 뭐고 편차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분산을 뭐라고 편차를 뭐라 했냐면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구한 값들이 편차. 그럼 분산은 뭐라고 했냐면 이 편차들 있죠. 각 별량마다 편차들이 있겠지. 왜? 각 분량마다 평균을 빼서 만든 게 편차니까 그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얘기해. 근데 이렇게 말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면서 한번 구해보자. 자, 어떤 A반이 있고 B반이 있을 때 3명씩만 뽑아서 점수를 봤더니 어떤 반은 40점, 50점, 60점 이렇게 각각 3명이 하나씩 받았고 B반은 30점, 50점, 70점을 받았다고 볼게. 그럼 지금 2반과 2반 모두 평균을 구하면 150에다 3 나누고 150에다 3 나누니까 평균은 똑같이 여기 위에랑 같이 50점이 나왔어. 그러면 평균이 50점이 나왔는데 우리 한번 편차들 한번 구해보자. 봤더니 편차는 뭐라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라고. 별량 40에서 여기서 구한 평균 50 있죠. 빼니까 편차는 마이너스 10, 50을 빼니까 0, 50을 빼니까 플러스 10이 되죠. 마찬가지 B반의 편차는 마이너스 20, 0, 20이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편차를 구했어. 그럼 얘네들 있죠. 편차, 분산, 요런 애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는 산포도라고 했고, 이 산포도의 정의가 뭐냐면 분산되어 분포되어 있는 정도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재해석해서 설명을 해줄게. 평균으로부터 그 별량들 각각들이
평균으로부터 그 떨어져 있는 그 정도를 값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삼포도라고 해요. 다시 분산되어 분포된 정도 값들을 우리가 나타낸 걸 보고 삼포도라 하거든. 그럼 지금 편차를 한번 구해보니까 평균 50으로부터 얘는 그대로 빵칸 떨어졌다는 건 얘가 평균이라는 거고,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10칸 떨어진 거, 평균으로부터 왼쪽으로 10칸 떨어진 애들이 있구나. 근데 B반은 평균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20칸, 왼쪽으로 20칸 떨어져 있죠. 그럼 얘네가 얘보다 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네. 그러면 삼포도는 얘가 더 높은 거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 막 이런 게 섞여 있어 봐. 그럼 구별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대표값, 삼포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값을 대표로 하나 정하고, 얘도 대표로 하나 정해서 한번 비교해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분산이야. 그럼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해서 한번 봤더니, 야 그냥 평균 구해. 얘네들 편차의 평균을 구해. 더해서 개수인 3으로 나눠 라고 해봤더니 문제가 일어났지. 뭐야? 더해도 0되지. 더해도 0되지. 바로 이 편차라는 애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바로 편차는 총합이 1이 된다는 거야. 뭔 소리야?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가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애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절대값이어서 더해. 근데 문제가 일어나죠. 언제? 얘들이 문자일 때는 절대값이어버리면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생각해냈던 게 이거 다 더해서 0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해서 생각이 된 게, 이제 얘네들을 제곱하면 되잖아. 제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제곱해서 평균을 내 했더니 얘가 3분의 200이 나오고 얘가 3분의 800이 나와서 확실히 얘가 4배나 크네. 뭐가? 분산이 확실히 4배가 커 해서 구한 게, 편차들을 다 더하면 0 되니까 편차들을 제곱 만들어서 플러스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더해서 나눠서 평균을 구하자 했던 게 분산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분산을 구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야. 첫 번째, 분산이 높은 반 B반과 분산이 낮은 반 A반이 있을 때 어떤 걸 알아줘야 되냐면, 바로 어떤 반이 더 점수가 고를까요를 골라야 돼. 그럼 포인트는 분산이 낮은 애들이 점수가 고르다야. 그럼 왜 이 분산이 낮은 애가 고르다라는 걸 설명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반대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고르다의 반대 의미는 뭐냐면 들쭉 날쭉 하다로 해석을 해. 이건 그냥 선생님이 만든 거야. 왜? 해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점수들이 평균 중심으로 들쭉날쭉하게 사방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고르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도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단이 고른 점수를 갖는 거고, 반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분산값이 높은 값이 갖는 집단이 우리가 고르다고 볼 수 없는 반이죠. 두 번째, A반과 B반 중에 어느 반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 라고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두 반 모두 평균이 50이죠. 그러니까 어느 반이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인 거지. 자, 여기까지 얘기한 게 뭐야?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이에요. 마지막 뭐만 하면 돼? 이제 여기다 이렇게 표준 편차라는 애만 구하면 돼. 자, 표준 편차는 왜 만든 거냐면, 분산을 지금은 10제곱하면 괜찮은데 100억을 제곱한다고 해봐.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큰데 분산 값이. 그래서 그럼 제곱해서 구해놨으니까 루트 씌워버려. 그럼 다시 줄어들잖아. 그래서 만든 게 표준 편차야. 분산의 값을 제곱해서 너무 커지면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표준 편차.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 비교할 때 루트 씌워서 비교해도 얘가 크죠. 대소 비교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애로 작은 값들로 비교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죠.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이었어. 자, 이제 다음 넘어가자. 결론은, 이걸 설명한 이유는 뒤에 이제 정규분포에서도 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지금 처음 해석하기 위해서 한 거고, 결론은 이 이상확률 분포표에서
분산이란 값을 구하려는 공식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이 공식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란 이 공식을 여기다 적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식이랑 다른 공식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적용을 시키자 해서 지금부터 이제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 자, 얘는 이제 지워볼게요.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x1, x2, 점점점, xn 총 몇 개? n 개의 별량이 있는 상황에서, 자, 얘네들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 한번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것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만들고 해볼게. 자, 처음 평균을 구해야죠. 분산을 구하려면. 그럼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xn을 총 개수인 n으로 나눈 얘를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자. 얘가 얘야. 좀 이따 쓸 거니까 잘 기억해 놓고. 자, 이제 분산 구하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다고. 편차 만들자. 편차는 별량들마다마다 평균을 뭔 소리야? 평균을 빼죠. 그리고 나서 제곱해서 마지막 누구까지? 끝에 있는 별량의 편차까지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누구로 나누면 돼? 이제 마지막 전체 개수인 n으로 나오면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인데, 우리가 분산은 기호로 누구로 쓰냐면 이게 소문자 s거든. 그래서 이게 시그마라고 읽어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을 해. 자, 그러면 왜 시그마 제곱인지는 이따 설명을 해줄게. 자, 얘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앞에 있는 것들만 제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x1 제곱, x2 제곱, 점점점, xn의 제곱이 되고, 가운데 있는 애들만 보자. 마이너스 2mx1, 마이너스 2mx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m으로 묶으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xn이 되고, 마지막 끝에 있는 m제곱이 총 몇 개? m제곱이 총 n개가 있는데 몇으로 나눠서? 각자 n으로 나눈 상황이죠. 자, 그러고 봤더니 얘가 뭘까 봤더니 이 별량들 있지. 별량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해서 나눴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 나왔다. 얘 아까 뭐였어? 평균이었지? 얘가 m이야. 마이너스 2m에 n 곱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m 제곱 되고, 얘는 n이 나눠지죠. 그럼 얘는 플러스 m 제곱 되니까 결국 빼기 몇이 돼? 빼기 m 제곱이 되지. 근데 m이 누구였어? 평균이었잖아. 그래서 별량 제곱 안 하고 그냥 별량의 평균 있죠? 그 평균을 제곱해서 뺀 게 이게 새로운 분산 공식이라는 거죠. 편차의 제곱의 총합의 평균, 요거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거였잖아. 이걸 빨리 어떻게 업데이트 시키자고? 별량들을 제곱해서 평균한 다음에 그냥 별량 처음에 별량의 평균 구했던 걸 제곱해서 빼자고. 자, 이제 요 공식을 여기다 가져가서 분산 공식을 만들게. 우선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어떻게 적냐면, 분산의 약자 밸리언스의 첫 글자를 따서 v를 쓰고, 자, 갑니다. 별량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내자 이거야. 그러면 별량을 제곱해서 평균을 낸다? 그럼 별량 확률 변수 x를 제곱해서 기대값을 구한다는 거죠. 평균은 기대값이니까. 그리고 아까 구한 별량의 평균 얘 있지? 얘. 그 녀석 확률 변수 x의 그 제곱 안 하고 그냥 평균이죠. 그 녀석의 평균의 제곱을 뺀 얘가 바로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 그거를 위에 걸로 가져다가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 제곱해서 다 곱해서 더한 게 바로 별량 제곱 평균이죠. 왜? x의 평균은 그냥 곱해서 더했다면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곱해서 더하면 돼. 그럼 x1도 제곱해서 p1 곱하고 x2도 제곱해서 p2 곱하고 점점점 마지막 xn도 제곱해서 pn을 곱한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한다. 미안. 얘에다가 이건 적어볼게. 얘에다가 얘가 지금 여기까지만 적은 거야. 누구? 평균이 있죠? 평균의 제곱을 뺀
얘가 분산이라고 한다. 그럼 마지막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를 써서 시그마 x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분산 있죠? 거기다가 루트 씌워주면 이게 표준 편차야.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증명은 지워볼게. 자, 이렇게 구한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거고, 그럼 얘도 요런 기호 표현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 평균은 했으니까 누구만? 요 제곱의 평균만 하는 것만 보여주고 마무리할게. 그럼 얘네들을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xi의 제곱에 pi가 붙은 이 식에다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총합이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어디만? 요 pi만 라지 p x가 i다에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갖다가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거, 요 두 가지 표현들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얘 좀 더 쉽게 외우는 방법 하나만 설명해 줄게. 봐봐, 얘든 네 개 모두 다 시그마 pi 또는 px는 i 요게 붙을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요 사이자리에, 이 사이자리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져. 봤더니 얘네 둘은 그냥 xi가 왔죠. 그러니까 얘는 xi가 왔으니까 x의 평균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은 그 사이에 누가 왔어? xi의 제곱이 왔지. 그러니까 그 xi 제곱의 평균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왔다? 그럼 이거는 별의 평균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쓰는 연습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이 되게 길었지. 왜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를 같이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길어진 게 없잖아 있고,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했냐면 뒤에 정규분포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좀 채우느라고 그렇게 했던 거.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달려볼게요. 139번 9페이지 필수예제 4번부터 한번 달려볼게. 자, 139페이지 필수예제 4번은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 0, 1, 2, 4 그리고 확률은 5분의 1인데, 자, 여기 하나 포인트 뭐냐면 전부 다 통분을 하세요. 그 이유는 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2, 10분의 3, 얘는 잠깐 패스,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1이네, 쏘리.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 확률들의 합이 총 1 나와야 되는데 지금 5에다가 8 됐으니까 얘도 10분의 2가 돼야지 정확하게 딱 맞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 구하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래. 자, 시작하자. x의 평균은, 자, 곱하는데 이렇게 곱하죠. 근데 분모를 똑같이 해놔야 이렇게 하기 편하거든. 그럼 분자끼리만 곱하면 되잖아. 분자끼리 곱한 값들만 다 적어서 더해주세요. 없어지고 0 되니까 10분의 10 평균은 1이야. 이렇게 구해주는 게 좀 더 편해. 안 그러면 또 곱한 다음에 통분해야 돼. 더할 때 미리 통분하고 구하자고. 자, 다음 확률 변수 x의 분산 구해볼게. 평균 1 나왔으니까 뒤에다가 1 제곱 빼는 거는 꼭 잊지 말고, 요거 빼먹으면 실수 일어나. 자, 이번에는 이 누굴 구해야 돼?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니까 얘네들 제곱한 값을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똑같이 구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얘도 10분의, 자, 분자랑 곱하자. 2, 3이랑 0, 그리고 2랑 1, 그리고 1이랑 4, 2랑 16, 32까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10분의 얘가 어떻게 돼? 8에다가 40이니까 4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분산은 3이야. 그럼 확률변수 x의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놓고, 자, 그러면 영상 시간이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여기서 5개를 한 번에 가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요, 좀 더 가보자. 자,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가볼게. 자, 얘는 그냥 서술형 문제. 그럼 내가 표 만들어서 구하라는 문제.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랬어. 그럼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 거기서 2개를 동시에 꺼낸대요. 이게 중요해. 동시에. 우리 확률에서 한 개씩 2번 꺼내는 것과 동시에 꺼내는 건 다른 거였지. 동시에 2개를 꺼낼 때 그랬어. 그럼 전체 확률은, 경우의 수는 6시 2가 되겠지. 그때 나오는 흰 공 개수,
확률 변수 x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죠? 자, 그럼 표 만들어 보자. 흰 공 개수는, 자, 흰 공이 지금 두 개인데 두 개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제일 적게 검은 공만 두 개 뽑으면 흰 공 빵 개, 검은 공 한 개, 흰 공 한 개, 검은 공 빵 개, 흰 공만 두 개.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고, 자, 누구? 분모는 아까 6c2라고 구했지? 그럼 6c2분의 몇인지 봤더니 흰 공이 빵 개니까 2c0 곱하기 4c2. 2c0은 생략해도 돼. 얘가 얘의 확률. 그럼 1은 좀 떨어뜨려 볼까? 1, 2 이렇게. 1의 확률은 한 개 한 개니까 2c1, 4c1. 그 다음 마지막 2의 확률은 2c2에 4c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합계가 1 나올 거야. 예분해 따로 써도 돼요. 자, 그래 놓고 표 만드시오. 그랬으니까 만들었죠? 이제 뭐 구하래? 아까처럼 구하래. 그럼 얘 곱해서 구하시면 되겠지. 계산까지만 같이 한번 해보자. 얘는 15가 되고 얘는 1, 6이니까 15분의 6, 얘는 15분의 8, 15분의 1 되네요. 그래서 15분의 6, 15분의 8, 15분의 1 정확히 다 더해서 1 나오지? 그럼 이제 이거 갖고 평균 분산 표준면 전 아까 했으니까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141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자, 141페이지.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그랬어.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은 20원. 자, 한 개의 동전 한 개를 두 번을 던졌대요. 그럼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이 있을 텐데 앞, 뒤, 앞, 뒤 네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근데 이 경우는 앞이 하나 나올 때마다 100원이니까 200원을 받을 거고 얘랑 얘는 100원에다가 20원 더한 120원 마지막이 20원만 두 번 받겠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표 만들래. 그럼 봤더니 상금을 이번엔 기대값으로 놨는데 받을 수 있는 상급이 40원도 받을 수 있고 120원, 200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럼 P만 해보자. 총 몇 가지? 네 가지 경우수 중에 40원이 나오는 건 한 가지죠. 근데 120원은 두 가지야. 그리고 마지막 200원이 한 가지니까 이렇게 표 만들어서 똑같이 하는데 얘는 기대값만 구하니까 그냥 곱해서 더해버리면 답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거고, 자, 그냥 끊었다 갈 거야. 왜냐면 뒤에 거는 또 나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게 뭐냐면 얘를 한번 보자. 요식에서, 자,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 뭘 나오냐면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 구하시오 이러면은 애들이 보통 x의 평균이 예를 들어 3이면 여기다가 9 적거든. 절대로 얘 제곱해서 하면 안 돼. 얘랑 얘는 제곱 관계가 아니야. 얘의 제곱은 이 녀석에 이렇게 제곱 붙인 애가 제곱이지 안에 제곱 붙인 애가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한다면 요식 있죠? 요식에서 요 2x의 제곱 있지? 얘만 넘어가면 돼. 그럼 어떻게 돼? vx에다가 2x의 제곱을 괄호 해주고 제곱할게. 2x의 제곱을 더해주기만 하면 얘가 나와요. 그 말은 얘 값과 얘 값이 뭐 3하고 2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이 공식에다 대입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분산 구하는 이 두 번째 공식 있죠? 얘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도 같이 해놓으세요. 얘도 필요한 공식. 자, 그러면 여기서 끊었다 갈게요.